안녕하십니까, 황실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헌법학자 석좌 교수입니다만, 물론 지금 허영 교수가 아주 중요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힘을 다해서 이재명을 이기겠다는 그런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일단은 허영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지만 일단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헌법학자니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결정한 걸 불복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안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가 많지만 존중을 한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판결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학자니까 학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 투사적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리와 사고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대통령 거리, 대통령 사고와 거리를 다르게 봐야 된다. 사고라는 것은 잠깐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했다. 예를 들면 식중독이 발생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거는 사고니까 돌아올 게 예상되니까, 그런 때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거리가 됐을 때는, 거리라는 것은 아웃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지금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 기간 동안 말이죠, 다시 대통령을 뽑는 그때까지, 그러면은 그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근데 너무나 이게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한덕수가 이완규하고 함상훈을 지명한 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대,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헌법 전문가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허영 교수가 얘기하는 또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법제 84조입니다. 헌법제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는 어떤 그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특권 있죠. 내란과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과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형사 소추가 뭐냐? 소추라는 것은 보통 기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소를 할 수 없다고 치자. 그러면 하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학설이 있을 뿐이지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 될 일 있어?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재판받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돼? 조그만 전과 하나만 있어도 말이야, 시의원 다 힘들은데. 이게 상식이었어, 상식.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게 재판을 5개나 받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죠.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헌법은 저는 예정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 대통령이 나갈 거라는 거, 이거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이 소추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소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재판은 진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쪽과, 아니다,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쪽이 맞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말이죠, 이 소추라는 말 속에는 기소 플러스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수설인지는 그건 이재명의 주장일 뿐이고, 그거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니, 재판 받고 있는 건 받아야지, 무슨 왜 특권을 주느냐,
프로세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 안 한다는 특권에 불과한 거지, 받고 있는 재판을 멈추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재판받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 대통령 나가서 대통령 당선되면 그럼 다 면죄부 되네? 그럼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예를 들은 겁니다. 자기 재판받을 일이 있어. 뭐 사형당할 일이 있어. 그러면 대통령 나가는 거야. 대통령 나가서 자기 돈 다 뿌려가지고서 돈으로 표를 매수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는 뭐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재명처럼 5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도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뭐 정말 사형수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예를 드는 겁니다. 자기가 뭐 재판받아가지고 무기징역 받거나 뭐 사형받을 일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대통령 나가가지고서 돈 뿌려가지고 나서라도 어떤 수단 방법을 가져서라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럼 난 일단은 면죄부 받네? 물론 대통령이 이제 재직 중에만 면제가 되고 이게 끝나면은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그때 가서 얘기고 어쨌든 간에 재판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맞다는 거죠. 허영 교수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래서 대법원이 재판을 계속한다는 것을 미리 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뭐 대통령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각자가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선 중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누가 나올지 여기서 누가 나올지도 모르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유력한 지금 경선 주자고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로 나올 것은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거니까 이 시점 정도 되면은 대법원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대법원이 입장을 밝혀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미리 천명해야 된다라고 허영 교수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허영 교수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과연 조희대나 대법원이 그렇게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허영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천명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그 소모적 국론 분열이 없게 될 테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헌법 84조의 해석이 문제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대법원이 만약에 재판을 갖다가 계속할지 안 할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경우에 그럼 엄청난 극심한 혼란이 생길 거라고 봐요. 이 자유우파에서는 이재명 재판하라고 그야말로 연일 임기 끝날 때까지 이재명을 재판하라는 요구를 계속할 것이고 그 요구는 끊이지 않을 거예요.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 말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로 가가지고서 뭐 판단을 받아보겠다. 뭐 또 할 것이고 그럼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자기 편을 또 임명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헌법재판관이 완전히 정치재판관이 돼가지고서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럼 이건 뭐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잃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혼란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허영 교수가 지금 이 시점에서 대법원은 이 헌법 84조와 또 68조 2항이라고 있는데 이쪽을 갖다가 서로 통합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지금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허영 교수의 지금 이 입장 또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지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판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